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서트 트림에 있는 디바이드 페이스, 조인 페이스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우선 먼저 선택의 면을 디바이드를 하고자 하는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U를 하시게 되면 뒤에 제가 숨겨놓은 커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커브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의 라인만 선택을 했는데 동시에 선택이 되는 이유는 커넥티드 커브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세팅 값에 보시게 되면은 하이드 드라이빙 오브젝트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놓고 보시게 되면은 라인 자체가 뒤로 하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바이드 되어 있는 면만 보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드 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파팅 라인을 잡을 때 이와 같이 면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기준에서 어떤 라인까지 등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이런 조건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평면 부분에 이렇게 면이 디바이드 되어 있는 경우에 면을 하나로 조인 시켜주는 게 조인 페이스죠. 그래서 원섬 서피스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면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끔하게 제거가 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조인 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평면인 상태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지 약간의 어떤 오차가 있는 범위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연습을 해보시고요. 차이점들, 면에 대해서 이렇게 등분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디바이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합쳐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조인 페이스를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요, 트림 바디 하고요, 스플릿을 확인을 해볼 텐데, 우선 트림 바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트림 바디는 어떠한 솔리드 바디를 어떤 기준한 면과 데이터 플랜에 의해서 디바이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쪽 부분이 없어져요. 자, 보시겠습니다.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지정해 주실 툴의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죠. 그러시면요, 현재 위치에 이 반대쪽이 제거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나머지 반대쪽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가 빠져나왔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트림 바디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방향 전환해 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반대쪽 형상이 남아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트림 바디 제거를 하고요. 이번에는 스플릿 바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플릿 바디에서는 경고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파라미터가 깨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OK 버튼, 나는 깨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스플릿으로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솔리드 바디를 지정해 주시고요. 위에 큐사인 보시면은 페이스나 데이터 플랜을 지정하죠. 데이터 플랜을 별도로 만들어 주셔서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생성해놓고 지정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바디가 파라미터가 깨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인 바디 양쪽 다 남아있는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 비교를 해보자면 트림 바디 같은 경우에는 한쪽 부분이 제거가 되지만 히스토리가 살아있고요. 스플릿 바디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깨져 있지만 두 개의 바디가 다 남아있는 상태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 기능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트림 세 번째 기능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림드 슈트, 그리고 트림 앤 익스텐드, 언트림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죠. 트림드 슈트를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선 트림하기 위한 슈트 바디를 셀렉트를 해주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 오브젝트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커브를 기준에 의해서 이 면에 의해서 트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프로젝트 같이 보시면은 프로젝트에 노멀 투 페이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값하고 여기서 적용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거기서는 커브를 투영을 시키는 거고, 여기는 투영시키지 않고 그걸 커브를 기준에 해서 잘라내는, 트리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에 대해서 제거만 하는 것이지 방법적인 부분은 비슷합니다. 자, 저는 얼룩 벡터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나타내는데, 어느 방향으로 표현을 해야 하냐, 커브에서 면으로 진행되는 방향을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ZC 방향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킵이 있고요. 디스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어플라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안쪽 부분이 제거가 되고 바깥쪽이 남아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커브를 기준으로 위한 안쪽 부분을 선택을 했다면 바깥쪽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커브의 기준에 의해서 바깥쪽이냐 아니면 안쪽이냐에 따라서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남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익스텐드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죠. 인서트에 트림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트림엔 익스텐드라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익스텐드 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by distance로 한번 되는 걸 보도록 하죠. 이 커브를 엣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연장이 돼요. 내가 입력한 거리만큼 연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드 메소드 값이 내추럴 커브, 내추럴 탄젠트 타입들이 있는데, 원하는 상태로 바꿔 놓으시고 작업을 해보시면은 면이 그만큼 연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트림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언트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면을 만들 때, 물론 이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면을 만들 수도 있지만, 원래에 대한 면의 기존의 형상을 최초에 만들 수 있는 형상까지 펼쳐지는, 언트림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언트림으로 어떤 페이스를 선택을 하는데, 혹시 두 장이 선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에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탄젠트 페이스로 되어 있으면 두 개가 한꺼번에 작업이 되실 텐데, 해제하실 때는 싱글 페이스로 바꿔 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처럼 이렇게 커져 있는 면 보실 수가 있죠. 이 면의 기준에 의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 트림드 시트, 트림 앤 익스텐드, 언트림. 트림드 시트는 어떤 기준한 커브를 가지고 투영 방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트리밍 하겠다라는 조건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 트림 앤 익스텐드는 어떤 엣지를, 서피스에 대한 엣지를 가지고 확장시키거나 트리밍하는 부분이고요. 언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어떤 기존 되어 있는 면을 가지고 기본의 형상을 가진 형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